자, 오늘은 연력하기 제1법칙에 대해서 봐볼 건데, 일단 제1법칙, 2법칙이랑 쭉 순서대로 갈 거야. 근데 연력학이 뭔지 한번 봐보자. 일단 영어로는 thermodynamics. 그래서 열역학이야. 일단 연력학이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처음에 열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은 그냥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게 열인데, 여기 열역학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살짝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열이 이제 뭐냐?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이거 개야, 개. 이 용어는 아래에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건데, 개의 뭘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기 위한 뭐다? 플러스 자극이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 아래서 볼 거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있거든. 그것의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자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자극이 결국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야, 에너지. 그러니까 말로는 열역학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열 에너지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전반적인 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에너지는 뭐다? 계획 과정을 만들기 위한 자극이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 역학. 그치? 역학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역학이라는 게 고전 역학이 있고, 뉴턴 메커닉스에 근거한 고전 역학, 그치? 클래시컬 메카닉스, 이게 이제 뭐에 근거한 거야? 뉴턴 역학에 근거한 고전 역학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그치? 양자 역학이 있지. 미지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퀀텀 메커닉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역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뭘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요 뉴턴 역학에 근거를 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변화나 에너지 값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학문이 열역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고전 역학에 근거해서. 일단 그렇고, 그러면 이 열역학을 알기 위해서 개가 뭔지, 과정이 뭔지, 그거의 기본적인 그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시스템,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아까 말했듯이 개는 의미가 뭐라고? 관심을 갖는 대상이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의미야. 을 갖는 대상. 우리가 뭐 어떤 거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개가 다르게 설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물통을 개로 이제 관심을 갖고 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겠다. 연력하게 얘에서 출입되는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 그럼 개가 뭐가 되는 거고? 물통이 되는 거고. 그치? 뭐 햄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하면 햄버거가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관심을 갖는 대상인데, 그러면 어떤 개가 요만한 사이즈의 개가 이렇게 있다 해보자. 네모나게. 이게 개야, 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이제 세계에서 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있겠지. 그거를 부르는 용어도 따로 있는 거지. 걔는 아까 시스템이었고, 얘는 주위, 영어로는 surround,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제 걔랑 주위랑 영어 약자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뭔 뜻인지는 이제 알아둬야 되고, 서라운딩이라고도 하지. 그리고 걔랑 주위랑 합친 이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제 뭐라 한다? 우주. 이 우주라는 건데, 우주는 그럼 뭐가 되겠어? 우주는 걔랑 주위를 그냥 합친 전체적인 어떤 세계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고 했다고 그러면 왜 갑자기 별 있고 달 있고 그런 우주가 나오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연력학적인 개념이야. 이 우주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 전부를 뜻하는 말을 우주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잡아줄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요 개를 간단하게는 뭔지 알았으니까 얘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 분류를 우리가 요거를 자주 사용하는 분류들이 있거든. 개를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뭘 가지고 이제 그 개를 우리가 잡은 개에서 물질이나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물질 출입, 그리고 에너지 출입,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자. 이게 물질 출입이 되고 에너지 출입 둘 다 되는 개가 있을 수도 있지. 그치? 당연하잖아. 둘 다 되는 개가 있을 수 있고,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은 되는데 물질이 출입이 안 될 수도 있어. 물질 출입이 안 되는데 에너지 출입도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근데 물질 출입이 되는데 에너지 출입이 안 된다, 이거는 살짝 말이 안 되는, 딱 생각만 해봐도 존재하기가 힘들겠지. 물질 출입이 되는데 에너지 출입까지 안 되는 경우는. 그래서 그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둘 다 되는 제일 첫 번째 상황을 우리가 뭐라 하냐? 오픈 시스템, 열린 개라고 불러.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물질 출입이 안 되고 에너지 출입은 가능한 요 개를 우리가 클로즈드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 얘를 우리가 닫힌 개라고 부른다. 요 개의 분류도 되게 중요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를 몇 가지 보는 거야. 닫힌 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둘 다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고립개라고 한다. 피드 시스템 고립개. 그래서 그냥 한 가지씩 예시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은, 열린 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질 출입도 가능하다, 에너지 출입 된다. 이거 뭐냐면 그냥 속이 뻥 뚫려 있는 비커 이게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물이 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에너지 출입도 자유롭게 열 에너지랑 뭐 다른 에너지도 출입 가능하잖아. 그치? 이런 경우도 같고, 닫힌 개는 아까 얘기했던 물통인데 삼다수야. 물이 딱 잠겨있어. 이렇게 딱 뚜껑이 딱 닫혀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로 물질 출입이 안 되겠지. 근데 에너지 출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닫힌 개라고 하는 거고, 고립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완벽한 고립개는 찾기가 힘들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보온병이 완전히 보온이 되진 않으니까 물 온도가 항상 유지가 되진 않지. 근데 그런 느낌이야. 물질도 밖으로 못 나가는데 열 에너지도 우리가 딱 이제 보온을 시키겠다 이거잖아. 근데 고립개는 완벽한 고립개는 없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요거를 봤을 때 우리 세상에서의 유일한 고립개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야? 이제 우주야, 우주. 아까 말했던 이 연력학적인 우주. 오케이? 연력학적인 개념이야, 이 우주는. 아까 그랬어. 근데 이거 우주 통째로 얘를 개로 잡아버린다면 여기서는 에너지 출입, 물질 출입이 없다, 있을 수가 없겠잖아. 만약에 있다면 더 큰 세계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를 유일한 고립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단열계거든. 단열계. 아디아바틱 시스템. 단열계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찌 보면은 고립계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 물질도 출입이 안 되고 그리고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만 안 되냐면 열 에너지만 출입이 불가능해. 열 에너지 출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는 형태가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열 에너지고 하나는 일이야. 두 가지 에너지인데, 그렇게 치면은 요 고립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고립계랑 이거 되게 비슷하잖아. 물질도 안 되고 에너지도 뭐 안 되니까 비슷한데, 고립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중에서 열에 대한 에너지도 출입이 안 되고 일에 대한 에너지까지 출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무런 에너지도 들어올 수 없다면, 이 단열계 같은 경우는 뭐야? 열만 안 되고 일은 가능, 일은 할 수 있는 개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단열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의 분류지.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개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시뮬러스 자극이라고 했는데, 요 개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다 다르겠지. 그거는 뒤에서 이제 쭉 할 거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내용, 프로세스, 이제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의 뜻을 일단 보자면 얘는 뭐야? 이렇게 부를게. 거시적 상태의 변화다. 거시적 상태,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 요게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건데, 예시를 하나 더 볼게. 근데 거시적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미시적 상태랑 거시적 상태를 이제 따로따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 미시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말해. 예를 들어서 분자의 속도나 뭐 운동량, 에너지, 이런 분자, 조그만한 입자의 상태가 이제 미시적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 거시적 상태는 우리가 직접 크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거시적 상태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를 설정할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연력학에서 개를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보통은 잡냐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연력학에서는 이 개를 이상기체 개로 많이 잡아. 이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지. 이상기체 개,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 이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기체 개는 뭐에 근거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체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면은 이거는 더 여기서는 설명해 줄 수 없고, 기체 분자 운동론에 근거해서 이상기체가 정의가 되지. 운동론. 그 이상기체를 개로 이제 자주 잡는단 말이야. 이제 이상기체 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열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거지. 근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시적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T, P, 이런 것들을 말해. N이면 몰수, T 온도, 압력, 부피, 이런 것들이 바로 거시적 상태다. 근데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 거시적인 상태가 그냥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우리가 연력학이 뭐냐 해서 열이 의미가 뭔지 봤잖아. 그치? 여기서는 말은 그냥 열이지만, 썰모지만, 여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라 했어? 에너지다. 그냥 모든 에너지를 통틀어서 그냥 열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게 이제 뭐다? 관심을 갖는 대상이 이런 거시적 상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자극이 된다.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럼 거시적 상태가 변화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더 가서 우리가 이거를 연력학적 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과정. 단순히 과정이라는 게 거시적 상태가 변화하는 걸 뜻한다면, 과정은 이제 뭐냐? 연력학적 과정, 다이나믹 프로세스.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말하는 이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거시적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거시적 상태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뭐냐? 연력학적 상태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연력학적 상태의 변화. 일단 그러면 연력학적 상태가 이제 또 뭔지, 뒤에서 계속, 위에서랑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지. 위에서는 거시적 상태 변화, 연력학적 상태 변화. 여기 연력학적 상태에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시적인 성질들을 말해. 거시적 성질. 그래서 첫 번째, 연력학적 상태라는 거는 거시적 성질. 거시적 상태랑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거시적 성질이고, 일단 상태라는 거니까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첫 번째 거시적 성질, 두 번째는 그 성질들이 뭐다?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학 평형을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평형이 아니라 뭔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고정된 상태. 그래서 일단 변화가 없어야 돼. 변화가 없어야 되고, 딱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특정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을 때 막 그 상태가 수시로 막 변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균일한 성질이 아니라 불균일한 성질을 가져서 우리가 그 성질을 특정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력학적 상태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제 보면은, 아래 또 이제 과정의 예시를 보면서, 과정의 분류도 보면서 이게 이제 될 수 없는 상태들을 볼 건데, 그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일단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놓고, 또 이제 알아야 될 용어들이, 거시적 성질을 우리가 크게 나눠봤을 때 뭘로 나눌 수 있어? 크기적 성질하고 세기적 성질로 성질. 크기적 성질은 영어로 extensive property, 세기적 성질은 intensive property. 일단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알고 있을 수는 있어. 일단 예시를 쭉 적어볼게. 크기적 성질의 예시들, 이렇게 질량, 길이,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는 양이 커질수록 양이 커지면 그만큼이 또 커지는 성질들을 말해. 양 커지면 커짐. 근데 세기적 성질은 양이
커져도 그대로인 성질을 세기적 성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기적 성질은 대표적인 예시가 뭐 P, 압력은 어떤 기체가 같은 성질을 갖는 기체가 2배가 됐어. 2배가 돼도 압력은 그대로잖아. 그치? 이런 개념이야. 온도, 그치? 그리고 밀도, density. 이런 개념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연력학적인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얘네에 대해서도 잠깐 먼저 언급을 한번 해보자. 지금 뭔 소린지 모르면 몰라도 돼. 아는 사람만 여기서는 알면 된다. 내부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2가지 종류. 이런 연력학적인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원래는 크기적 성질에 들어가는 거야. 왜? 얘네들은 양이 2배가 되면 또 2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1몰일 때 내부 에너지가 있고 2몰일 때 내부 에너지가 있을 때 그는 딱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몰당 함수 이걸로 바꿔주면 얘네는 몰당으로 바뀌는 순간 세기적 성질이 되는 거지. 1몰당 내부 에너지, 1몰당 엔탈피, 1몰당 엔트로피, 몰당 자유 에너지. 이거는 뒤에서 하고 이거 지워버리자. 그래서 요런 애들은 다 뭐야? 세기적 성질. 어차피 1몰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치? 양이 커져도 그대로인 성질들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에 대한 2가지 분류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아래 예시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봐볼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거시적 성질이 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다, 그 상태의 성질을 말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 연력학적인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분류를 되는지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분류를 하는 방법도 2가지, 자주 쓰이는 분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과정, 뭐 영어로는 피지컬 프로세스, 물리적 과정이랑 화학적 과정 2가지다. 얘는 케미컬 프로세스. 요 2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물리적 과정은 화학 반응을 안 한다. 물질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없음. 화학적 과정은 뭐겠어? 물질 변화가 있을 때, 물질 자체의 어떤 성질이 변한다거나, 그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화학적 과정에 포함이 된다고. 예시들도 한 번씩 봐보자. 물질 변화가 없을 때, 그냥 기체가 그냥 팽창할 때, 기체의 팽창, 압축, 요런 거는 물질의 변화 없는 과정이 되겠지. 그러면 화학적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학적 과정, 얘는 제일 흔한 게 뭐야? 화학 반응이 계한에서 일어나 버렸을 때 반응. 그리고 상전이도 여기서는 화학적 과정으로 포함을 시킬게.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논란이 아니라 이거는 층마다 또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마다 이거는 달라져. 상전이를 어디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중학교 때는 상전이를 물리적 과정이다 라고 배우기도 했고, 어떤 책에 보면 얘는 화학적 과정이라고 배우기도 해. 근데 그거는 둘 다 틀린 게 아니야. 뭐를 이제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지. 그치? 상전이가 일어날 때 물질 변화가 원래는 물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물리적 과정에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내가 보는 거는 상전이를 하게 되면 물질의 성질 자체가 바뀐단 말이야. 그치? 끓는 점이라던가, 끓는 점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지만, 끓는 점 말고 뭐 분자간 인력이라던가 부피라거나 이런 성질들이 바뀌는 경우니까 나는이 아니라 화학 연력학에서는 이 상전이를 화학적 과정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틀렸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연력학을 이해하는데 되게 편하다. 물리적 과정에는 그냥 단순한 팽창하고 압축, 요 2가지만 보는 거고, 기체 자체가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화학적 과정은 상전이가 일어나거나 고체가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이런 경우, 또는 계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화학적 과정이라 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반응계라고 뒤에서 부를 거야. 반응계.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과정하고 화학적 과정은 분명히 구분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먼저 1법칙에서 배우는 뭐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압, 등적 과정들, 그런 거는 다 뭐겠어? 물리적 과정. 그리고 이 화학적 과정, 즉 반응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우리가 물리적 과정에서 배우는 물리 연력학 다 끝낸 다음에 뒤에서 따로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주로 공부를 해보자. 물리적 과정을. 이게 첫 번째 분류. 분류에 이거 첫 번째인데 1번, 2번 이렇게 썼고, 첫 번째 분류가 물리적 과정, 화학적 과정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두 번째 분류,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내용이야. 2개. 두 번째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과정 자체를 가역 과정, 이렇게 비가역 먼저 하자. 가역, 비가역 이렇게 나눠. 첫 번째 비가역 과정, 두 번째 가역 과정. 여기서 나오는 이 개념을 진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비가역 과정은 우리가 가역 과정부터 영어를 해보면 이게 reversible process거든. 그리고 비가역 과정은 irreversible process. 점이 찍혔네. 이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비가역 과정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비가역 과정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는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얘는 평형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가역 과정은 모든 순간이 평형 상태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 내가 위에서 이제 평형에 대한 개념은 아래에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일단 비가역 과정의 예시를 한번 그려줄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어떤 피스톤이 하나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들 거냐면, 처음에 기체가 이렇게 차 있는 거야. 이 안에 기체가 차 있는데 이거를 고정을 시켜놨어. 그지? 그리고 이 기체가 안에 들어있는 거고, 외부 합은 몇 A팀이야? 얘를 고정을 해제를 시킨 거야. 고정 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쭉 올라가겠지. 해제를 이제 시킨 순간에, 이걸 없앤 순간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할 거야. 부피가 2배가 되는 지점에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냐 봤더니 얘는 요만큼 증가한, 부피가 증가한 피스톤이 될 것이다. 이때는 외부압이랑 내부압이 1atm으로 맞춰진 상태가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제거해서 올라갈 때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비가역 과정의 예시거든. 여기서 내가 그려준 이 상태가, 이게 왜 비가역 과정이라 하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가역 비가역을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가역은 보다 얘는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이다. 비가역 과정보다 되돌릴 수가 없는 과정이다. 근데 그것만 이해를 해서는 얘를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화학에서 가역, 비가역 이게 뭔 소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해하려면 평형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 평형. 이 단어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일단 요거를 보면은 이 핀을 뽑자마자 이게 순식간에 기체가 팽창해서 올라가 버려. 부피가 2배만큼. 그치? 그렇게 되면은 비가역 과정에서 평형 상태가 아닌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방향성을, 특정 방향성을 갖고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해. 이게 비가역 과정의 특징이다.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 핀을 뽑았다고 아래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아래로 갈 또 가능성조차 없는 거고, 바로 그냥 위로 이제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서 팽창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게 기체의 흐름 자체가 뭔가 소용돌이를 치듯이 이제 움직여서 이게 팽창이 되겠지. 그래서 불균이란, 이제 해제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는 불균이란 기체의 흐름이 발생이 돼. 근데 모든 불균이라는 건 모든 지점에 어떤 성질들이 다 다르단 말이야. 불균일하다라는 게, 요게 이제 걔가 있을 때 이 점이 A, 이 점이 B야. 이제 A와 B의 성질을 봤을 때 균일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A의 성질이랑 B랑 이제 똑같아야 되는데, 불균일 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압력하고 B의 압력이 다른 거야. 또는 온도가 다르던가. 그런 성질들이 이제 다를 때 불균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팽창되는 과정에서는 기체 흐름이 불균일하다고. 그러면 불균일하니까 성질이 다르겠지. A랑 B의 성질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개를 이제 하나의 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 지점마다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의 성질을 특정 지을 수가 없겠지. 그치? 각 지점마다 값이 다른데.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뭐를 특정 지을 수가 없다. 거시적 성질들, 이 기체의 성질들을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불균이란 흐름에서는.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기체의 거시적 성질들, 이런 성질들을 특정 지을 수가 없다. 물론 등원이라고 하면 t는 똑같고 n이라고 하면 몰수니까 똑같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건 성질들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비가역 과정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과정이 일어나는 도중에 평형 상태인 지점이 없고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기체 과정이 일어나는 도중에 이 기체의 성질들을 특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얘를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건 아까 뭐라 했어? 연력학적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아까 연력학적 상태가 거시적 성질이 평형 상태를 이룰 때 연력학적 상태라고 하는 건데, 얘는 연력학적 상태가 아니게 된다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과정하고 끝나는 요 두 가지 과정은 이제 연력학적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치? 처음하고 나중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처음 그리고 나중. 얘네는 뭐에 있는데? 평형 상태에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일어나는 도중에는 뭐다? 평형이 아니다. 평형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연력학적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 자체를 연력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표가 이 도표란 말이야. 도표에 우리가 경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 표시가 안 된다. 이거는 일단 가역 과정 마저 보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가역 과정은 이제 뭔지 가역 과정을 한번 봐볼 건데, 얘는 뭐다? 모든 순간순간이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볼 거야. 여기서 똑같은 피스톤에서 보시니까 이렇게 똑같은 피스톤이 있어. 기체 압력이 이 기압에 있고,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쌓아놔. 이게 뭐야? 모래야, 모래 더미를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모래를 쌓았는데 모래의 압력이 1atm이네. 모래가 누른 압력 1, 그리고 대기압이 누른 압력 1atm.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상태는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야. 얘는 평형이라고. 평형 위에서도 이제 피네로 고정을 시켜놨지만, 어찌됐든 기체는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성질을 특정 지을 수도 있고, 얘는 평형인 상태야. 처음 나중 상태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과정을 일으킬 거냐면, 모래알을 한 개씩 제거를 시킬 거야. 제거. 그래서 모래알이 갖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P1이라고 하고 대기압을 P2라고 할게. 그리고 기체 압력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자 라고 했을 때, 기체의 압력이 원래는 이 상태에선 P는 P1 더하기 P2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지. 근데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모래알 한 개의 압력을 마이너스 이제 dP라고 하자. 미소 압력. 이렇게 압력 모래알 한 개를 dP만큼이라고 한다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 거야? 이제는 P1 더하기 빼기, 요게 이제 기체 압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래알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 순간순간에 항상 뭐다? 외부 압력이랑 내부압이 항상 동일한 상태. 왼쪽이 지금 내부압이긴 하지. 바꿔서 쓰자. 내부압이랑 외부압이 항상 동일한 상태를 갖는다. 얘가 내부압이랑 외부압.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모래알 한 개도 어떤 요만큼의 질량을 가진, 뭐 0.001g의 질량을 가진 한 알 아닌가요? 그럼 걔를 빼자마자 이거는 훅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것도 맞긴 하지. 근데 이거는 예시라고, 예시. 모래알은 예시고, 아예 그냥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미소 압력만큼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이게 조금 훅 올라가는 정도를 생각해 줄 필요는 없는 거지.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는 거라고. 모래알은 예시다, 예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예시로 든 거고, 실제로는 모래가 아니잖아. 실제 과학 과정에서는. 이거를 차근차근 제거를 해 나가서 결국에는 뭘 만드는 거야? 이 상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특징이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다?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균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균일성. 그러니까 모래알을 하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어떤 공간에 있든 그냥 다 균일하다고. 이 기체 자체가 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균일하기 때문에 P, V, N, T 이런 기체 성질들을 특정 지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있음. 그러니까 얘는 모든 상태가 위에서 말했던 연력학적 상태에 있는 거지. 비가역이랑 가역이랑 어떤 상황인지 살짝 느낌이 올 거야. 그리고 평형에 대한 말도 이제 이해가 되고, 평형에 있다는 거는 기체가 항상 균일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기체가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 기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압력의 평형이 일어나는 거지. 외부압이랑 내부압이 같은 압력의 평형, 여기다가도 평형이라고 써놓자. 평형이 유지가 되니까 균일한 거고, 균일하니까 얘네들을 특정 지을 수가 있고, 모든 상태가 연력학적 상태이다. 얘도 똑같이 처음 나중 봐보면, 처음 나중은 당연히 평형 상태지. 평형. 그리고 과정 도중, 얘도 모든 과정에서 평형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P, V 도표의 경로 표시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요 차이점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더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이것만 이제 들으면 충분히 무슨 소린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PV 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PV 도표라는 거는 가로축이 V고 세로축이 P인 기체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도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처음 상태가 P가 뭐 1이고 P가 2인 상태가 있어. 그리고 나중 상태가 뭐 여기라고 할게. 그러니까 비가역하고 가역 모두 처음 나중 상태는 평형 상태에 있단 말이야. 평형 상태에 있으면은 뭐야? 연력학적 상태에 있는 거고, 그 지점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지점을 찍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처음 상태, 아 여기 있구나. 왜? 균일하니까. 처음에는 균일하잖아. 2, 1, 2, 1 딱 정해져 있잖아. 부피도 마찬가지고 나중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과정 도중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야. 과정 도중이 일단 표시를 할 수 있는 가역 과정인 경우에는 요런 상태로 진행이 될 거야, 반응이. 그리고 각 지점이 다 평형 상태에 있고 균일하고 우리가 P랑 V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로 자체가 표시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뭐다? 가역 과정의 경로다. 비가역 과정의 경로는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왜? B점이랑 B점이랑 성질이 다른데, 이제 팽창하는 도중에는 이 점하고 이 점은 성질이 다른 건데, 요거를 어떻게 어느 점을 여기다 표시를 할 거냐, 그거 자체를 못 한다고.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비가역 과정인데 만약에 경로 표시가 돼 있다, 그건 틀린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다, 이건 무조건 가역 과정인 거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걸 거쳐서 가는 거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비가역은 무조건 표시를 하면 안 돼. 점선은 칠선이 아니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경로를 비가역은 어떻게 가는지는 표시가 안 된다. 안 한다도 아니고 그냥 못 하는 거야. 처음 나중은 할 수 있다. 처음 나중은 가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바로 연력학에서 말하는 정확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의 정의야.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던 정의랑 비교를 해보면은, 비가역 과정 얘는 돌아갈 수 없지. 이미 뿅하고 팽창을 해버렸으니까. 화면이 돌아갔네. 이미 팽창을 했는데 다시 이제 외부의 힘을 가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 근데 가역 과정인 경우는 이제 특정 지점에서 우리가 변화를 이제 반대로 줄 수가 있는 거지. 평형에 있으니까,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반대로 자극을 주면 반대로 바뀔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역 과정을 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 다음에는 일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